Pe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윤준 컨설턴트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나의 브랜드가 되다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고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종합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학년도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에서는 전체적으로 49명이 감소되었으며 수시에서만 4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하대의 경우 자유전공 학부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뽑는 전형은 당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미래 인재와 참 인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학생부 교과에서 전형 명칭이 지역 추천 인재에서 지역 균형으로 변경되었고 2022년에 계열 관계없이 고교당 7명으로 추천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2023학년도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의예과 제외하고 2개 합 5 이내로 완화하였는데 결과는 2022년 입시 결과 분석 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엔 교과 반영 방법 중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과목을 반영해야 하는데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평균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니까 보편적으로 1등급대나 혹은 2등급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는 논술 70%와 교과 30%에서 의예과 제외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렇게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참인재로 선발합니다. 두 전형의 차이는 서류와 면접을 보느냐 아니면 서류로만 학생을 판단하느냐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서류 70%와 면접 30%를 동시에 보는 전형이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고 서류 100%로만 보는 전형이 인하 참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기부 좋으니까 면접 없이 서류 100%만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참인재로 넣어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과연 참인재는 서류의 전공성 빵빵하면 합격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경우는 2023학년도 평가에서 기초학업 역량 30%, 진로탐구 역량 무려 45%, 공동체 역량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학업도 중요하지만 전공에 관련된 교과와 탐구활동을 우수하게 한 학생이 면접을 통해 합격하는 전형인데요. 그럼 반면 참인재는 어떨까요? 기초학업 역량이 무려 45%이고요. 진로탐구가 25%, 공동체가 30%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100%는 생기부가 우수, 면접이 있는 전형은 생기부가 조금 모자르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입학 정원은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단과대학을 보면 사범대학과 국제학부, 의예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단 유일하게 미래융합대학의 금융투자학과만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지역 추천 인재로 계열 구분 없이 고교당 7명이었지만 2023년도엔 지역균형으로 변경되었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인 만큼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와 탐구는 사탐, 가탐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 과목만을 반영하고요. 이 중에서 2개 영역 합 5 이내입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는 국, 영, 수는 같지만 과학, 탐구 2과목을 모두 보고 평균을 적용하며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나와야 하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 영, 수와 과학, 탐구는 한 과목 성적을 반영합니다. 이 한 과목 성적을 반영하여 2개 영역 합 5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교과 영역 성적 반영 방법은 화면에 보이듯이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인문은 국영수사 전교과를, 자연은 국영수과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상위 3과목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을 함께 반영하며 만약 성취도가 같을 시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나온 점수에서 기본 점수 들어갑니다. 바로 900점을 더하게 되면 총 점수가 됩니다. 대략 지원 계열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만 보통 90 단위에서 110 단위를 수업 받았을 겁니다. 이해를 돕고자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토리 학생 보이시죠? 토리 학생은 성취도 B, 즉 환산 점수로 2등급을 3개 받았습니다. 반면 드림 학생은 2등급 2개에 하나는 C를 받았기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 2등급을 받은 토리 학생과 전 과목에서 딱 한 과목에서 4등급을 받은 친구의 차이가 환산 점수로 화면에서 보이듯이 0.4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실제 교과 반영 방법으로 계산했을지 1.33이 차이가 납니다. 총점 1000점에서 1.3점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0.2점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0.66점의 점수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혹시 계산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등급에서 6등급까지 편차가 1이 납니다. 0.2로 계산했을 시 5배 차이가 나므로 약 3.3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과 전형에서 3.3 점수가 차이가 난다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모두 2등급 받은 학생과 전체 과목에서 2등급인데 4등급을 3개 정도 받고 있다, 받았다. 그럼 1.2 차이가 나면서 0.66의 6배이니 약 3.96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하대 교과의 경우 2등급대로 형성되므로 결국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과에서는 또 다른 변수인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결과를 토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우선 교과 전형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눈여겨볼 사항은 매년 제공해주는 실질 경쟁률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실질 경쟁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수능 최저 중 인문은 3합 7, 자연은 2합 4였습니다. 2022년도엔 2합 5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 조건에서 2022년 완화를 해준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35.3%에서 2022년도 49.15%로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수능 최저가 같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 전형에서 자연과 인문 일부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서 앞에서 보여드린 수능 최저 완화가 어떻게 합격에 반영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022학년도 건축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이고 경쟁률이 8.12여서 8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실 부분은 실질 경쟁률 바로 3.1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총 81명 중에서 31명만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최초 합격자 등록 인원은 30%니 약 9명이 최초 등록을 하였고 추가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렇다면 총 22명까지 합격했네요. 그렇다면 결론은 31명 중 수능 최저 맞추고 불합격한 친구는 9명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별로 수능 최저를 맞춘 비율이 다 다릅니다. 합격 결과를 보시면
유독히 등원율이 높은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하대를 지원한 학생이 같은 등급대에서 어떤 다른 학교를 지원했을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최저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등급대가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교과에서 의예과를 제외하고 간호학과보다도 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높이 나타납니다. 분명 2022년도엔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자원공학이나 화학공학은 모집 인원이 같으며 전자공학은 한 명 더 충원하여 1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과를 지원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와 인하 참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적성, 인성, 종합으로 평가하던 부분에서 기초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업 역량은 우리 학과에 입학하여 기초적인 학업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학과에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성적이 최우선이며 다음으로 주요 교과목 그리고 계열별 성취도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탐구 역량입니다. 계열적 합성 또는 전공적 합성을 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로 개발을 위해 관심과 호기심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계열별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의 핵심인 동아리 활동과 진로 탐색을 위해 타 과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량도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본인의 태도, 공동체를 위한 협업, 토론, 역할 분배, 리더십, 성실성 그런 등등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출결과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의 자율활동과 봉사활동도 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입니다. 인하 미래인재 요소별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능력 및 학습 태도 30%, 진로 관심 및 탐구 역량 45%, 공동체 역량 25%입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위해 본인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에서 노력한 부분과 동아리 또 진로 활동에서 노력한 부분이 잘 어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하 미래인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1단계 서류 100%를 기준으로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면접으로 30% 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10명을 선발한다면 1차에 35명까지 합격할 것이고 35명 중에서 면접을 거쳐 10명을 모집하는데 추가 인원에 따라 많게는 20명까지 작게는 추가 인원 없이 10명으로 최종 선발되기도 합니다. 면접 평가 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이 진행되고 수능 이후 면접이 바로 진행되므로 수능을 준비하시더라도 조금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소서가 없으니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숙지를 잘 해서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일정입니다. 면접이 있는 인하 미래인재의 경우는 11월 19일과 11월 20일로 나누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경우는 인문은 12월 3일, 그 다음 자연은 12월 4일 날 진행됩니다. 면접이 수능시험 이후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끝나고 바로 3일 뒤에 면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듯이 면접 날짜가 겹치는 대학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11월 19일과 11월 20일 면접이 진행되는 모든 대학을 다 파악한 부분은 아니므로 화면에 보이는 연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경북대의 경우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이 있는 미래인재 전형의 결과입니다. 1단계 합격 내신 등급의 평균과 최저 부분입니다. 기계공학과의 경우 3.71 등급까지 1차 합격시키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최종 등록자는 3.13이 최저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3.71 등급이 불합격했다고 보는 부분보다 예비 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8.1입니다. 약 276명이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5배수 1단계 통과지만 2022년도엔 3배수 내외로 하였으니 3배로 가정하고 99명을 합격시켜 면접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비 32번까지 최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33명 플러스 32명 하면 총 65등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합격했으며 1차 합격자 중에서 3분의 2는 등록을 하고 올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과에서 합격 등급의 컷이 높았던 화학공학과와 전자공학과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있는
이나 미래 전형에서는 낮은 등급대까지 합격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측 화면에 있는 물리학과, 소비자학과, 철학과의 경우 올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수가 컸던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나 차민재 요소별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능력 및 학습 태도 45%, 진로 관심 및 탐구 역량 25%, 공동체 역량 30%입니다. 미래인재와 비교해 본다면 학업 능력 및 태도를 더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로는 학업 성적의 우수성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학생부 종합에서 내가 성적은 괜찮은데 기록이 조금 안 좋다. 그럼 이나 차민재로. 반대로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공 및 계열에 대한 기록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있다면 미래인재로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인재는 면접이, 차민재는 면접이 없습니다. 두 전형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나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평가 요소별로 내가 어떤 전형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나 차민재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1단계 서류 100%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100%인 만큼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합격 등급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생기부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선시 되는 것이 성적이고 사실 생기부 기록 내용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민재보다 면접을 통해 본인을 더 어필하고자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나 차민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나 차민재 전형의 경우 2021년도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2022년도엔 학교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비교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021년도 합격 기준을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민재 전형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균 등급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최저 내신 등급만을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차민재 전형에서 보셔야 할 학과는 바로 화학공학과와 생명과학과입니다. 비교적 2021년도에 2점대 극초반이라는 높은 합격선을 보여주었고 2022년 지원 시 조금 하락한 부분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의 경우 2021년도에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0%였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 산업경영학과가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0%네요. 2023년도에 산업경영공학과가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을 보면 많이 내려가 있는 학과입니다. 건축학부와 마찬가지로 조심해 주어야 하는 학과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과를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잘 맞추자. 계열에 관련된 과목과 계열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나 미래인재로, 우수한 학업 태도와 우수한 학업 성취도 그리고 공동체 역량도 강하다면 차민재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형을 잘 선택하고 반드시 웃고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유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